그래서 요즘 20대 부채들 장난 아니에요. 20대 젊은이들이 소득 대비해서 이 숫자 개념이 없어요.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 거고, 왜냐면은 부족할 때마다 엄마가 주죠. 카드 긁으면 살 수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돈 감각이 이게 없는 거예요. 100% 부모 잘못이니까 100%. 이게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그렇게 사고할 줄 아는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용돈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체적인데, 주체적으로 삶을 살려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 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경제관념을 잘 없는 엄마들이 많고, 또 저도 사실 돈 공부를 하려고 늘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맞아요.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오늘 인터뷰에서 퍼핀 홍보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퀴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경제관념을 되게 쉽고 재밌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1학년이지만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정말 우리보다 더 잘 다루잖아요. 사실 시대가 바뀌긴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 아이들이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들한테 이 디지털 매체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게 그렇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짧게 그러니까 그래도 지식을 습득하고 습관을 만들 수 있고 하는 방식들을 모바일 서비스만 계속 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도움되는 걸 입히고 하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스마트폰은 안 좋아, 멀리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접근보다는 이거를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잘 접을 수 있게 해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마터면 현금 안 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현금 안 받아주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디지털 양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잖아요. 돈이라는 게 사실 통장 열어보면 숫자가 적혀있을 뿐이에요. 이게 내가 돈이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숫자예요. 그러면 디지털리 숫자가 얼마가 찍혔으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양감이에요. 그러면 이 디지털 양감을 키우려면은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이 있었는데 2,000원짜리 사 먹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한 장에서 2,000원 빠지면 8,000원, 1,000원짜리 8개 남죠. 이거 우리는 머릿속에서 금방 그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화폐를 많이 써봤으니까. 그렇죠. 현금 써봤으니까. 요즘 애들은 현금을 안 써봐서 몰라요.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돈을 펼쳐주면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돈인지 잘 몰라요. 어머머. 예, 이거 현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디지털리 내가 10,000원이 있었고 2,000원이 빠지면 8,000이 남아요. 이게 8,000원이면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감각. 숫자로만 이 가치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키워줘야 돼요. 대출 쉽게 되거든요, 요즘은. 그쵸. 네, 그냥 은행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대출, 카드 대출 쉽게 돼요. 이 100만 원이라는 이 돈 찍혀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 이자가 7%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체감을 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즘 20대 부채들 장난 아니에요. 20대 젊은이들이 소득 대비해서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숫자 개념이 없어요.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 거고 나의 만족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 숫자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부족할 때마다 엄마가 주죠. 카드 긁으면 살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돈 감각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줘야 이게 너무 돈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애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경제관념이라는 우리가 아는데 모르나 봐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알면은 제대로 시킬 텐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엄카예요. 엄카. 엄마가 카드 주잖아요. 차라리 현금을 주든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제한이 되어 있다. 희소성. 돈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이 전개가 되는데 엄마 카드를 주죠? 그 아이는 내역을 못 보잖아요. 얼마가 찍힌지도 몰라요. 긁으면 긁은 대로 내가 얼마나 긁어야 이게 돈이 영원히 되는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애들은 그냥 감각이 없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아의 목적은 예. 독립이거든요. 그럼요. 제대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 독립은 진짜 크거든요. 맞아요. 계속 의존하는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뭐 시험 잘 보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하다 네, 이거예요. 맞아요. 뭐 근데 스카이 입학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그렇죠. 네, 실력 분량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흔해요. 네, 근데 이게 애 잘못이냐?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100% 부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100%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돈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라는 거. 제한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디지털 양감 갖게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네.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네. 네. 그러니까 네. 국영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경제관념. 네. 근데 엄마가 직접 해주기가 정말 너무 네. 힘들면은 네. 이 퍼핀 서비스가 전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이걸 해야겠다. 네, 제가 광고비를 받고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마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엄마들 나부터 소비 맞아요, 습관은 맞아요. 거의 대부분 엄마 따라가요. 네, 엄마가 물건 막 사죠? 애들도 막 사요. 맞아요. 네, 다 정말 따라가요. 근데 또 너무 아끼는 것도 맞죠. 무조건 싼 걸 사야 하는데 이런 것도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그러니까 정말 현명하게 소비하는 엄마가 현명한 되어야. 게 뭐냐? 네. 현명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가 뭐냐? 꼭 필요한 거를 적절한 가격에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적절하게.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네. 저는 이 현명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한 소비. 충동 구매도 괜찮아요. 어쩔 때 충동 구매가 괜찮냐면 나는 이 정도 돈은 충동 구매해야지. 그럼 그거 충동 구매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산 안에서? 네. 예산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 그게 현명한 소비다? 네. 이게 현명하죠. 근데 원래 다 예산 안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그쵸. 예를 들어서 나의 이번 달 예산은 한 달에 얼마고 여기에서 한 60%는 식음료 쓰고 20%는 뭐 쓰고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일이 넘쳐버렸네. 그럼 다른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없죠. 그렇죠. 먹는 걸 어떻게 줄여요? 그렇죠. 그렇게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살 때는 계속 합리화를 시켜요. 요거를 사면은 요거를 좀 줄여야지. 근데 이제 줄이지 않죠? 계속 늘어나죠? 마이너스.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빚. 네, 그렇죠. 이자 때문에 그렇죠. 또 또 땡겨 쓰고 또 땡겨 쓰고 이러면은 악순환. 그래서 애들한테도 엄마 이거 살 돈 없어. 아니라 이걸 살 계획이 아니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그렇죠. 그럼 우리 집 거진가? 엄마는 왜 더 벌지? 7개 못 벌어? 다른 집 애들은 이 정도는 다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비관하게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늘 이번 달에 쇼핑 예산이 120만 원인데 이거 넘치면 다른 거 줄이고 골치 아파져. 근데 120만 원인데 이게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20만 원 모지라. 이 100만 원짜리 사면은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는데. 그렇지.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가 생각하게 만들어. 네가 결정해라. 이게 대화가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면 돈 거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맞아. 협상. 그렇죠. 네, 근데 그 협상의 주도권이 누구냐?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어.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주도성, 자율성.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돈 없어. 이거 살 돈이 어딨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막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그렇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표출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아이도 슬프고 부모도 슬프고 다 슬퍼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예산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죠. 예산이 보면은 있어요. 되게 막 쓰지 않는다고. 막 쓰지 않아요. 알고 있거든요. 막 쓰지 맞죠. 않아요. 내가 이번 달은 이 정도 써야지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현명한 소비의 정의에 대해서 또 오늘 새롭게 또 알게 되고. 이게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사고할 줄 아는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용돈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용돈에서. 네, 용돈에서 시작해.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내가 이걸 하면 하는 걸 줄여야 되고 이게 기회비용, 어려운 말로 하면 기회비용이에요. 맞아요. 이걸 하면 네. 이 기회를 날린다. 그걸 알아서 막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를 애가 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엄카는 그냥 막 계속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를 되게 안타까워하거나 뭔가 가여워하거나, 못해준다라고 미안해하거나 미안해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응. 아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아. 서민다운 생각이에요. 아. 돈을 감정과 너무 동일시하는 거. 네. 돈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네. 아 이것도 못해주면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마라탕을 먹으러 가는데 용돈이 적은 애들 좀 어렵게 사는 애들일수록 뭘 많이 고른대요. 없어 보이지 않게. 네. 근데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한 친구들이 딱 자기 먹을 것만 골라요. 내가 마라탕에 지금 쓸 돈은 내가 이 정도 먹을 거고 한 8,000원이면 적당해. 먹을 것만 골라요. 네. 근데 이게 감정이야. 내가 과시해. 내가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다 골라서 먹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지만 나는 이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 2만 원은 커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치를 부리는 거야. 이거를 감정과 이제 타인의 시선과 이런 것들 결부해서 그 소비를 하는 습관이 되게 서민 미안하지만 좀 그러니까요. 네, 적합하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다운 생각,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을 끊어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뭐 이게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소비 천국이 됐잖아요. 맞아. 네, 비싼 보여주기. 거 사고 보여주기 식의 소비가 되고 너도 나도 다 명품을 들고 맞아요. 있고 한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구 소득이 월 되게 현금으로 적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이 평균이 한 4,500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샤넬백 하나에 4,500 이상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나이 되면은 그런 걸 메고 다녀야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근데 이런 현실이 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네, 소비를 시선에 의해서 이제 소비를 하고. 그 사실 소비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학원 보내는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네,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는 약간 이 그런 정도는 게 해줘야 있더라고요. 되지 않나. 이 그걸 정도는. 못 해주는 걸 미안해하고. 맞아요. 그럼 맞아요.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전 이거를 면죄부라고 표현을 해요. 면죄부 맞네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줬다. 해줬는데. 아, 못한 건 네 잘못이다? 그렇죠. 정말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진짜. 이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봐요. 엄마 부모로서 못났다. 진짜 그 말이 지금 바로 나왔어. 그렇게까지? 네. 근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교육 사업은 면죄부를 파는 사업이라고도 해요. 네. 너무. 그래서 장사 잘하는 교육회사, 학원들 보면 그걸 자극해요. 그렇죠, 불안감.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이가 이 정도는 이렇게는 해주셔. 이게 이제 면죄부를 팔아요. 이거를 더 많이 자극할수록 돈 더 많이 받죠. 뭐 황땡수학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놀아나면 나만 힘들어지고 애도 힘들고 맞아. 돈 저기 주느라고 아빠도 죽어나고 맞아요. 엄마 라이딩 하느라 죽어나고 맞아요. 애는 애대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뭔지 아무 생각을 그렇죠. 제가 이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자식이 생산의 도구였어요. 자식이 많을수록 농사일을 많이 하고 그쵸? 네, 그거 보셨죠? 네. 근데 지금은 자식이 소비의 대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소비의 대상이라. 내가 이 맞네요. 아이한테 어떻게 소비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런 투자를 한다.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거거든요. 진짜. 네. 가슴에 손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네. 우리 애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진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욕심이고 맞아요. 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핑계 대지만. 맞아요. 네. 맞아, 진짜.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맞아요. 아이 진짜 네. 인터뷰를 밤새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제 진짜 끝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네. 엄마들 모두 다들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소신대로 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어라.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